노사가 자구안 마감 시간을 약 2시간 앞둔 지금 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고통 분담에 동의하고 있어 극적 타결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용환 농협금융지주 회장의 갑작스러운 자진 사퇴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김 회장이 서울경제TV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소회를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과 은행장들은 은행권의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은행원의 점심시간 보장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서울경제TV 기자가 물어봤지만 속 시원한 답은 얻지 못했습니다. 다음 달 전국에서 새로 분양을 시작하는 아파트가 4만 7천 가구에 달합니다. 수도권과 지방 간 청약 양극화가 심해지는 가운데 지방 부동산 시장이 물량을 다 소화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현장 양한나입니다. GM 본사가 자구안 마련 데드라인으로 잡은 오늘 노사 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GM 사측은 약 2시간 뒤인 오후 8시 이사회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이때까지 노사 합의를 못하면 법정관리 신청 안건을 의결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노사 모두 고통 분담엔 동의하는 입장이어서 극적 타결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창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GM이 노사 합의를 이뤄내느냐, 법정관리로 가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잠시 뒤인 8시면 한국GM 사측이 이사회를 열고 법정관리 신청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라 이때까지 합의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행히 한국GM 노사 양측 모두 고통분담엔 동의하고 있습니다. 어제 교섭에서 사측은 전무급 이상 임원 35%를 감축한다면서 29%는 확정됐고 6%는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직위에 동일한 고통분담을 확약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조는 군산공장과 발전 전망 관련해 사측이 정확한 제시를 한다면 어느 정도 희생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노사 모두 고통분담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군산공장 근로자들의 고용 문제는 쉽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1,000억 원가량의 복리후생비 절감에 먼저 동의를 원하고 있고 노조는 군산공장 근로자 680명의 고용 보장과 구체적인 발전 계획을 확답받길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회 개최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만약 노사가 극적으로 임단협 교섭에 합의할 경우 이사회는 열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만 노조는 11,000명가량의 노조원을 상대로 합의안을 받아들일지 찬반 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노조 관계자는 만약 최종 합의안이 나오면 3일 뒤 노조원 찬반 투표를 할 수 있게 돼 있다면서 노조원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면 사측은 잠시 뒤 이사회를 거쳐 다음 주 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사회가 법정관리 안건을 의결해도 서류 준비를 하고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는 데 며칠 소요되는 만큼 그동안 노사는 계속 협상에 나설 수 있습니다. 한편 이날 오후 1시에 시작된 12차 교섭은 사측이 어제 교섭 때보다 새로운 제안을 하지 못해 30분 만에 정회된 상태입니다. 노조는 사측이 새로운 안을 갖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밤늦게까지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농협금융지주 차기 회장에 김광수 전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내정된 가운데 3연임이 유력했던 김용환 현 회장의 갑작스러운 자진 사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멋지게 떠나기 위한 선택이라는 게 김용환 회장의 설명인데요. 최근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임기 2년을 남겨두고 갑자기 사임한 것과도 겹쳐 정부의 인사개입 의혹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3년임에 도전하다 중도 하차를 선언한 김용환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서울경제TV와의 통화에서 아름다운 퇴장을 위한 선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좋을 때 떠나는 게 좋아. 후배하고 서로 다투는 게 그렇잖아. 그렇게 하는 게 멋있는 거예요. 김용환 회장과 차기 농협금융회장에 내정된 김광수 전 원장은 각각 23회, 27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행시 선후배사입니다. 김 회장은 본인이 어려운 시기에 농협금융을 맡아
경영 정상화를 이뤘지만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김광수 내정자가 적합하다고 추켜 세웠습니다. 특히 김 회장은 본인이 더하면 임기가 1년밖에 되지 않아 장기 계획 수립이 어렵다는 취지의 말도 했습니다. 농협금융지주 최고 경영자의 임기는 최초 2년이지만 연임할 경우 1년입니다. 연임 회장보다 새로운 회장이 최소 2년 이상을 보장받는 것이 현 시점에서 농협금융에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퇴 배경에 대한 김 회장의 설명 속에는 묘한 여운도 남았습니다. 김 회장은 농협금융에서 3년 했으면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김 전 원장이 농협금융을 이끌어보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정권 초기부터 금융이나 금감원 수장에 거론되다 매번 고배를 마신 김 전 원장을 힘있는 누군가가 밀어주고 있다는 설이 돌았습니다. 최종 면접 전까지 연임 의사를 확실하게 내비치던 김 회장이 소문의 실체를 확인하고 자진해서 물러나기로 마음을 바꿨다는 해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은행 업무, 직장인이라면 대부분 점심시간을 이용할 수밖에 없으시죠. 최근 은행노조가 은행원의 점심시간 1시간을 보장해달라고 은행 측에 요구하면서 은행권의 새로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은행 고객의 편의가 먼저일까요? 밥 한 끼라도 편하게 먹자는 노동자의 휴식권이 먼저일까요? 고용노동부 장관과 은행장의 생각을 이하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은행원 점심시간 보장을 놓고 요즘 논란이 뜨겁습니다. 1시간 동안 은행 문을 닫고 전 직원이 점심을 먹으러 나간다는 내용인데요. 은행노조에 따르면 은행원의 점심시간 1시간 사용 비율은 26%에 불과합니다. 점심시간에 고객이 몰리는 은행의 특성상 직원이 제때 쉬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객의 입장까지 고려해 대안을 마련해야 할 은행 측은 그러나 이 문제를 전혀 생각해보지 않은 눈치입니다. 여러 가지 경우를 포함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객들 불편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감안해서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은행원의 노동시간 단축을 논의하기 위해 은행연합회를 찾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정작 요즘 이슈가 되는 점심시간 보장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 요청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저 점심시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얘기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공식적으로 넘은 게 없고 노동조합도 사측에다가 제안을 아직 준비 단계라고 들었기 때문에. 은행 이용 고객 편의와 은행원의 휴식권 보장이 맞물려 있는 은행권 점심시간 문제. 해결을 위해선 고용노동부와 은행 측에 문제를 적극적으로 들여다보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다음 달 전국에서 새롭게 분양을 시작하는 아파트는 4만 7천 가구에 달합니다. 문제는 이미 수도권과 지방 간 청약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건데요. 지방 미분양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신규 물량마저 미분양으로 남는다면 부동산 시장에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유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이 아파트의 신규 분양 평균 경쟁률은 80대 1에 달했습니다. 반면 전북 순창군과 제주 한리읍에 지어질 아파트엔 1순위 청약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 간 청약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겁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많이 안 좋고 집값도 지금 부산, 울산 이런 충청권 이런 중심으로 계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까지 늘어나서 나중에는 위축 지역으로 거론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아요. 현재 지방의 미분양 주택 물량은 5만 가구에 육박합니다. 2011년 3월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문제는 5월에도 신규 분양 물량이 쏟아진다는 겁니다. 전국에서 4만 7천 가구가 분양을 시작합니다. 봄 성수기에 맞춰 분양을 매듭 지으려는 건설사가 늘고 6월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 지방 신규 분양 물량도 1만 9천 가구. 기존 미분양 물량에 신규 물량마저 미분양이 속출한다면 별다른 호재가 없는 지방 부동산 시장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에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미분양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 이제 국가 경제의 부담이거든요. 미분양 주택의 어떤 해소 대책들을 내놓지 않겠느냐.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하게 되면 세금을 감면한다든지 일정 기간 동안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든지 이런 정책들을 7, 8월 여름 비수기가 지나고 가을 성수기에도 청약 양극화가 반복된다면 부동산 시장과 정부의 고민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롯데면세점이 임대료 부담 때문에 반납한 인천공항 면세사업권의 새 주인을 찾기 위한 사업설명회가 오늘 실시됐습니다. 향후 입찰 결과에 따라 매출 1조 원가량의 주인이 바뀐다면 면세업계 1위를 굳건히 지키던 롯데의 자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유동현 기자입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오늘 2시 롯데가 반납한 면세점 새 사업자를 뽑기 위한 사업설명회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입찰에선 임대료 최저 수용 금액이 최대 48%가량 낮아진 데다 입찰 참가 제한을 없앤 만큼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인천공항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사업 설명회에 참여한 9개 국내외 업체 중 롯데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약기간 중도 해지 사례가 있는 경우 벌점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입찰에 참여하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에 따르면 매출 사업 환경 변화를 고려해 입찰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페널티가 있는 부분은 인지하고 있지만 입찰을 안 할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월드타워 면세점 사업권 취소 위기를 맞게 된 점을 감안하면 롯데의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지난해 롯데면세점 전체 매출액 28%를 담당했던 인천공항점과 월드타워점을 모두 잃게 된다면 업계 1위 자리를 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롯데면세점은 지난해 총 매출 6조 598억 원으로 41%를 점유하는 1위 사업자지만 2013년부터 시장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면 2위 신라는 30% 수준의 시장 점유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 3위 신세계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기준 롯데의 전체 매출액 중 두 사업장의 매출액을 뺀다면 2위 신라 면세점과의 격차는 1조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인천공항 면세점 새 사업자가 누가 되는지에 따라 업계의 순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면세점 사업 구조상 직매입을 해야서 사업을 하는 구조인데 직매입 이익률의 결정적인 요소는 매출 규모이며 롯데 면세점의 매출 규모가 빠지게 되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경영 역량과 입찰 가격을 종합평가해 6월 중순 새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유동현입니다. 내년 3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위해 정부가 오는 6월 주파수 경매에 돌입합니다. 경매 낙찰가는 최소 3조 3천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5G 시장 선점의 첫걸음이 될 주파수 확보를 위한 통신 3사의 치열한 수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이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경매를 통해 공급되는 주파수는 3.5GHz와 28GHz 대역의 총 2680MHz 폭. 최저 경쟁 가격은 3조 3천억 원으로 제시됐습니다. 통신 3사는 너무 비싸다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과도한 주파수 경매 대가는 5G 투자 여력에 부담이 되며 결국 국민의 통신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과감하게 할당 대가를 줄였다며 적정 대가라고 주장합니다. 특정 사업자에게 주파수가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설정하는 총량 제한에 대해서는 극명한 대립이 나타났습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수가 많기 때문에 문제없는 5G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20MHz 이상의 주파수 폭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물안 개구리가 되자라는 말씀이고 더 나아가 우리 IT 산업 전체를 하향 평준화시키자라는 말씀으로밖에 들리지 반면 KT와 LG우플러스는 5G 사업 초기부터 기울어진 경쟁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5G 서비스입니다. 이때 지배적 사업자한테 50m 앞에서 출발하라고 하는 이런 불행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본격적인 5G 선점 경쟁의 첫걸음이 될 5G 주파수 경매는 다음 달 2일 공고를 거쳐 6월 중순 진행됩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2주 만에 퇴진하면서 현안 처리 지연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초대형 IB 단기금융업 인가와 증권사 인수합병 등 굵직한 안건에 대한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증권업계에서는 심사가 늦어질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투데이 포커스에선 현재 금융감독원에 계류 중인 현안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금감원의 입장은 어떤지 금융증권부 김사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의 금융감독원 자리가 또 공석이 되면서 현안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증권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선 해결돼야 할 안건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초대형 투자은행의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가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한국투자증권이 초대형 IB로는 첫 번째로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를 받은 후에 나머지 초대형 증권사 4곳은 6개월째 당국의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지 못한 초대형 IB들은 자금 조달과 기업 금융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발행어음 사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초대형 IB라는 간판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NH투자증권의 경우 금융당국이 NH농협금융지주를 대상으로 한 지배구조 검사에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지난 9일 내리면서 단기금융업 인가가 머지않은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17일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사표가 수리되면서 단기금융업 인가 안건의 상정과 심사 시기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네, 이미 반년이나 지연된 인가가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증권사 인수합병의 경우도 이 금감원장의 공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증권사 인수합병의 마지막 절차를 할 수 있는 대주주 변경 절차에 금융당국의 심사와 통과가 꼭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지난 2월 텍셀네트컴이 골든브리지 증권의 인수자로, 3월에는 J&W 파트너스가 SK증권 인수자로 선정됐지만 아직 대주주 변경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금융감독원과의 세부 사항 조율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DGB금융도 지난해 11월 하이투자증권 인수를 위해 대주주인 현대미포조선과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금감원이 지배구조 문제를 지적한 후 자회사 편입 심사가 지연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진 데다 금감원장까지 공석이 되면서 매각자와 인수자 모두 속을 태우고 있는 겁니다. 네, 증권업계 우려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은데요. 금융감독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금융감독원 측은 현안 해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원장 부재 시에는 대행체제로 전환되기 때문에 심사 업무에 있어 환경적 어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김기식 전 원장의 사임 이후 현재 유광열 수석부원장이 금감원장 대행을 맡고 있는데요. 유 부원장은 지난 18일 사내 직원들에게 보낸 글에서 원장이 자리에 없는 만큼 금감원 조직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 주요 현안에 실효성 있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18일 회동을 갖고 금감원장 공석으로 금융혁신의 추진 동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중심이 돼 금융혁신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하지만 수장의 부재는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새로운 금융감독원장 언제쯤 선출될까요? 네, 업계에서는 앞선 두 금감원장이 도덕성 문제로 낙마한 만큼 이 검증이 더욱 철저해져서 차기 수장 결정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교수 출신 인사가 차기 금감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유력 후보로는 개혁 성향이 강한 서울대 경영학과 개원교수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과 전성인 호익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꼽힙니다. 금감원을 안정시킬 수 있는 관료 출신 인사도 거론됩니다. 정은보 전 금융위 부위원장과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네, 금감원장의 부재로 막혀있는 현안들을 김서훈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LG그룹이 조성한 국내 최대 규모의 융복합 연구단지인 마곡 LG사이언스파크가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총 4조 원을 투자한 LG사이언스파크는 축구장 24개 넓이인 약 17만 제곱미터 부지에 건설된 20개 연구동으로 구성됐습니다. 연구동의 연면적은 약 111만 제곱미터로 서울 여의도 총면적의 3분의 1이 넘는 규모입니다. 2014년 10월 착공에 개관까지 4년이 걸린 LG사이언스파크는 앞으로도 추가 공사가 이어져 2020년에야 완공될 예정입니다. LG사이언스파크에는 현재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화학 등 8개 계열사 연구 인력 17,000여 명이 입주했으며 2020년까지 22,000여 명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LG사이언스파크는 그룹의 주력 사업인 전자화학 분야는 물론 다양한 성장 사업과 미래 사업 분야의 융복합 연구를 수행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중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5월 2일부터 방송통신 이용자 정보 포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동통신 단말기 국내외 가격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비교 대상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총 17개국이며 갤럭시 S8, 아이폰 X, LG G6 등 11개 기종의 가격을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단말기 선정 기준은 출고가 80만 원 이상의 고가 단말기와 작년 판매량 순위 15위 이내 중저가 단말기 중 해외 출시 여부, 출시 시점 등입니다. 공시 대상 가격은 각국 1, 2위 이통사 출고가와 제조사가 판매하는 자급 단말기 가격입니다. 방통위는 매월 둘째 주 가격 정보를 조사해 다음 달 첫째 주에 공시할 계획입니다. 공시 기간은 단말기의 수명 주기가 약 2년인 점을 고려해 출시 이후 24개월로 정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삼성증권 배당착오 사태와 관련 손해배상 청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준법감시부서에서 소송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민연금공단이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 기금운용본부 주식운용실에서는 삼성증권 사태와 관련한 공단의 손해 발생 여부와 손해액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지난 6일 삼성증권의 배당착오 사태 당시 삼성증권 주식을 직접 매매하지는 않았지만 자산운용사에서 위탁한 펀드에서 손실 방지를 위해 매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민연금이 주축인 기관투자자 연기금은 삼성증권 배당착오 사태 당일 81만 8,599주를 순매도했습니다. 삼성증권 직원들이 매물을 쏟아내 주가가 11% 넘게 급락하자 손절매에 나선 겁니다. 공단은 다만 삼성증권 매매가 배당사고만으로 인한 매매였다고 보기 어렵고 주가 움직임에는 복합적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해당 사건으로 인한 손익을 특정 지을 수는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농촌 인구 중 70세 이상 인구는 지난해 12월 기준 전년보다 22만 명 늘어난 73만 명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 30%를 넘어섰습니다. 반면 50대 이하 인구는 줄어 농촌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전국 고령 인구 비율의 3배를 웃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통계청은 국내 인권 현황을 진단하고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인권에 관한 국가 통계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와 통계청은 인권 통계가 국내 인권 향상에 기여하고 인권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채용 비리로 기소된 백창현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산업부의 건의로 해임됩니다. 백 사장은 2015년 3월 석탄공사 기획관리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전임 사장 조카 등 인턴 6명을 전환 대상이 아닌데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지시하는 등 수차례 채용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3월 말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이상 증가한 50조 7,71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올 1분기에만 5조 원 넘게 증가했는데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 규제 강화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차선책으로 전세자금을 빌리려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생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